안녕하세요, 임덕영입니다. 자, 첫 번째 반응 좋았어. 두 번째 들어갑니다. 내 영업비밀, 무당들의 비법, 비박, 너희도 직접 할 수 있다. 굳이 이것 때문에 가서 요만한 걸 풀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. 이게 좀 생각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할 게 없게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알고 안 가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거죠. 자, 오늘은 뭐가 궁금하냐? 이사 갔을 때 어떤 터를 이주하거나 이전하거나 또 개업을 했을 때, 자, 여기서 부정을 풀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왜 고사 지낸다 그러죠.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가라. 자, 그러면은 이걸 그래도 아는, 이게 미풍양속이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안심이 된다든 또 터랑 잘 맞아서 내가 요만큼의 정성을 들였는데도 내가 덕을 볼 수 있다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고, 그런 게 어디서라고 우기는 게 무식한 거다. 자, 2탄입니다. 일단은 좀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. 가게를 개업해. 그럼 막 못질하고 뭐 할 때, 특히나 가장 큰 거를 처음에 손댈 때, 이럴 때는 떡을 찌세요. 꼭 떡을 찌세요. 자, 떡찌기가 뭐해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시장 가서 한 3-4개라도 사서 제일 중요한 데가 카운터를 할 자리, 그 다음에 화장실, 그 다음에 중앙, 요 3군데는 중요한데, 자, 먼 산에 있는 범보다 더 무서운 게 집 앞에 미친 게, 자, 무시할 수 없는 잡기, 잡신, 문 앞 귀신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문 앞쪽에다 따로 좀 차려주는 겁니다. 부실한 건 아마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터신이 먹는 것까지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사람들 거를 따로 차려주는 거예요. 길거리 노중 귀신이라도.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. 못질부터 할 때는 떡하고 막걸리 좀 놔요. 그냥 요 정도 간단하게 놔 그냥. 자, 그리고 이제 개업을 들어갑니다. 개업을 들어가요. 내일이 오픈집이야. 그럼 한 2-3일 전도 괜찮고 한 3일 전까지는 괜찮아. 전날 괜찮고 아니면 아침에 괜찮고. 성냥 있죠? 옛날에 이렇게 알 많이 들은 성냥. 그 성냥을 가게 규모에 따라서 좀 크다 싶으면 한 4-5개, 적다 싶으면 한 2-3개 이렇게 사셔갖고, 아니면 뭐 막 룸 같은 데야, 노래방이야, 이러면 어떻게 그냥 방마다 놀 순 없잖아. 그러면 그 좀 뜨문뜨문, 원래 방마다 놔도 괜찮지. 근데 이제 너무 그러기 힘들면 복도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, 전체적으로 만약에 50평형이야 그럼 한 6개, 30평형이야 한 3-4개, 이 정도 괜찮습니다. 일단 성냥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불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밑에다가 항상 내가 얘기해, 프라이팬 같은 거 놓으라고 놓고 그 성냥 그 위에 종이를 딱 뜯은 다음에 불을 붙여요. 그러면 갑자기 빠바바바박부터 안 해. 그 다음에 꺼지고 지들이 꺼져요. 싹 다 안 타. 그 다음에 향 냄새가 또 이게 불이 막 붙으면 좀 꺼요. 끄면 그 성냥 위에 있는 황 있죠? 그게 다 타는 거 황 냄새가 진하게 나요. 그리고 또 다음 거 해갖고 이 황 냄새를 풍겨요.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약숙 한번 두르고, 이게 2번째. 3번째는 팥 군데군데 이렇게 좀 너무 막 확 뿌리면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잖아. 그러니까 한 줌 이렇게 들어서 팍팍 벽에다 뿌려. 이렇게 팍팍 동서남북 벽에다 팍팍 뿌려. 만약에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룸이 있는 룸사롱이나 아니면 칸으로 돼 있는, 방으로 돼 있는, 입식으로 돼 있는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문 열고 힘든 거 아니니까 팍팍 뿌려요. 벽에다가 이 잡기야 나가라 팍팍 이런 식으로 오픈 때 이렇게 해놓고 싹 쓸어내요. 연기 싹 빼줘. 향 냄새든 쑥 냄새든 싹 빼줘. 빼준 다음에 카운터에다가 딱 하니 시루 3조각, 그 다음에 이제 반말 보통 쪄. 반말 쪄주세요. 그러면 반간에서 쪄주거든, 시루떡을. 그거 잘라서 이렇게 큰 데는 그거 자르는 게 낫고, 너무 조금해. 한 뭐 10평, 뭐 15평짜리 형이 한 3개 정도는 걷다 놓고. 그리고 막걸리, 큰 데죠. 냉면 대접 같은 데다가 막걸리 끄득 놓고. 그 다음에 돼지고기, 날거 올리고. 그 다음에 초하고 향은 하지 마세요, 일반인들은. 그리고 나서 뒤처리를 막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어. 자, 그런데 요 정도는 그냥 가벼운 뭐 10평짜리 조그만데 뭐 이런 데는 요 정도 인사만 하면 돼요. 요거를 갖다 뭐 중앙에 놓던가 주방에 또 하나 놓고 카운터에 하나 놓고, 구별이 별로 없으니까.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한쪽. 다른 데는 다 한쪽이면 돼. 쌀 한쪽. 막걸리도 그냥 이렇게 잔으로 하면 돼. 종이컵 잔으로. 그리고 대신 문 밖에는 꼭 돼지고기랑 그 아까 시루떡 한 장하고 막걸리 한 잔, 3잔 좋아요. 그 다음에 꼭 돼지고기. 돼지고기를 한 2군 사갖고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, 한 3등분씩 나눠서 골고루 놔도 되는데, 카운터만큼은 주인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들이세요.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한 3조각 내서 군데군데 놓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절하세요. 그래서 뭐 굳이 내가 나 원래 좀 초 좀 어디서 많이 키고 좀 향도 많이 켰던 사람이다 이러면 뭐 쳐 놓고 향 놓으시는데, 굳이 그런다고 해서 뭐 터치니 알아주고 몰라주고의 별 표시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
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죄를 지내고 하세요. 자, 그런데 터가 세. 야, 여기는 뭐 딱 들어갈 때마다 뭐 달가닥 소리가 나고 으쓱하고 또 사람들이 막 여기 도깨비터니 귀신터도 막 요즘은 다 도깨비터래. 그냥 무당들이 아주 버릇이 됐어. 귀신터랑 도깨비터는 틀려요. 도깨비터는 잘 유의해주고 내가 이 도깨비신을 이 터신을 잘 모시면 갑자기 왕창 부자가 돼요. 대신 떠날 때 그 처리를 잘하고 와야지 거기서 번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. 못 갖고 가게 하거든. 그래서 이런 거 구별 잘해야 돼요. 대신 여기는 좀 센터야. 내가 생각해도 좀 세고 좀 시끄럽고 그럼 요거 약간 의심해야 돼. 그러면 시루떡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떡이 붉은 수수떡. 이게 필요합니다. 수수떡이 시루떡하고 다를 게 없는데 빨간 붉은 수떡이 있어요. 그 수떡도 얘기하면 팔던가 아니면 떡집에다 말하면 돼요. 그 수떡하고 막걸리하고 대신 이 돼지머리 정도는 꼭 놔야 돼요. 그리고 진짜 뭐 50평 이상 되면 돼지 한 마리 놔. 그리고 좀 그렇게 큰데 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좋아요. 정확하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아까 바깥에 지나가는 노중 귀신이라든가 길거리 미친 개라고 내가 표현했죠. 이 무시 못할 요런 바깥에다 놓는 거는 뒷전이라고 그래요. 뒷전상. 그거는 절대 문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. 차린 다음에 그거 싹 싸갖고 바깥에다 갖다 버리세요. 절대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 나가면 안 돼.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식구들 뭐 절하고 빌고 돼지머리 뭐 이렇게 안 비싸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 수육 요만한 팩으로 24시간 팔잖아요. 그리고 돼지족도 팔잖아. 미니족. 수육 이런 거 갖다 올려도 돼요. 정성이니까. 대신 큰 돈을 바라고 큰 거를 하면서 그렇게 놓으면 얘 이 새끼야 괘씸하다 이런 생각 들겠죠. 그러니까 자기 분수와 자기 그 터전에 그 규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정도를 놓을 정도면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.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방향이 너무 틀려. 삼살방이야 대장군이야. 요번엔 동쪽이에요. 삼살방도 동쪽, 대장군도 동쪽이에요. 또 동북이 또 좀 더 안 좋고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? 자, 날짜라도 첫째는 손 없는 날이라도 손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, 손님이 온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손 없는 날, 손 있는 날을 따지는 거야. 그냥 이 손이 아니라 귀신, 손님이 왔다래. 옛날에 귀신이 한번 이렇게 집에 들으면 아유 손님 왔다. 불청객이지. 손님이 왔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손이에요.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. 그래서 손 없는 날 가는 게 첫째 좋고 두 번째는 다른 방향. 그 해 좋은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서 옷가지를 놓고 3일 동안 거기서 하루 자던가 아니면 옷가지를 미리 짐 같은 거 솥단지하고 옷 중요해요. 신발하고 그 세 개 그쪽에다 갖다 놓고 며칠 있는 다음에 방향 거기서 꺾어서 이사를 가세요. 그거부터 갖다 놓고 그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에서 나머지 물건들 가시면 돼. 자, 근데 선생님 나는 이삿날이 다 좋아요. 근데 이삿날이 도저히 손 없는 날을 맞출 수가 없네요. 이럴 경우는 그 손 없는 날 미리 아까도 말했지 솥단지 요즘 밥솥이지 갖다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옷 갖다 놓고 먼저 갖다 놔. 그리고 손 있는 날 나머지 이사하면 돼. 알겠죠?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이사 갈 때 말들 많아요. 잘 살라고 뭐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 몇 가지 팁으로 자 항상 소금 얘기하고 요강 얘기해요. 푸대에다가 이렇게 사 소금을 이거 식당이나 오픈할 때도 괜찮아요. 써도 한 포대 사 그냥 뭐 한 5kg짜리 3kg짜리 사. 그 다음에 요강 뭐 오줌 쌌던 요강 말고 요강으로 나온 제품 오래오래 놔둬도 예쁜 거 사. 아니면 진짜 뭐 플라스틱을 사던 뭘 사던 사서 놓고 가운데 거실에다가 팍 원룸이면 원룸 가운데다 팍 던져놓고 옆에다 그 항아리를 놔. 그래 놓고 좀 이삿짐 조금 들어온 다음에 보여 걷다가 항아리에다 그걸 덜어. 그래서 나머지 푸대에 남은 게 있다면 남은 거는 뭐 베란다에다 놓던 뭐 어디 탕실에 놓던 어디다 놓으셔. 뭐 보기 안 좋으니까 치우시란 소리야. 요 항아리 여기다 담은 그득 담은 이 보통 굵은 소금이나 뭐 천일염이나 이런 거 쓰죠. 꽃소금이나 그런 거는 싱크대 밑에 내가 음식을 하는 곳 밑에다가 놓으세요. 싱크대 밑에 칸에다가 놓으시고 그거 다 쓸 때까지 여기서 퍼다 쓰세요. 퍼다가 조미료통에다 덜어서 쓰세요. 그리고 이거 다 쓰면 또 아까 포대에다 남은 게 있으면 그거 마저 쓰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서 이거를 그냥 항아리 단지로 소금 단지를 쓰시면 좋아요. 근데 뭐 이제는 싫어 뭐 이러면 치우시던가 일단 가지고 들어간 건 그렇게 하십시오. 그리고 두 번째 또 잘 사는 방법. 자, 이 집에 대해서 뭐 볕이 좀 잘 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침침해 한쪽만 또 밝아 이런 부분에는 한쪽 어두침침하거나 볕이 잘 안 들어온 데는 셀로판지 같은 거 있죠? 셀로판지. 그거를 벽쪽에다 요만하게 붙인 다음에 아니면 이만하게라도 붙여요. 금박이나 은박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뭐 액자를 걸어도 되고
더 또 환한색, 뭐 해바라기 꽃도 좋고 모란꽃도 좋고 봐서 기분이 좋은 색깔들 걸고 그 위에다 거세요. 그러면은 빛과 기를 같이 소통시켜 줍니다. 그렇게 먼저 놓는 방법도 있고요. 또 현관을 밝게 하라. 맨날 얘기하죠. 현관이 깨끗해야 된다.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. 무조건 맞습니다. 집에다 이것저것 싸놓지 마라. 절대. 내가 빙의집 가거나 못 사는 집 가면 그 특기가 있어요. 못 쓰는 걸 잔뜩 싸서 사방의 길을 다 막어. 깨끗한 정도. 근데 여기서도 팁도 있어. 그래도 뭔가 놓여있을 자리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놓으면 훨씬 낫죠. 뭐 초록 색깔의 식물을 조그만 게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림을 너무 휑한 벽에다 좀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운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요. 대신 여자 얼굴, 막 그 미인도, 모나리자 얼굴 전 별로 싫어합니다. 비추예요. 풍경 그림도 괜찮고 바다 그림도 괜찮고 꽃 그림도 괜찮고 봐서 마음이 내가 편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꼭 놓으세요. 제가 나중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. 그리고 이사 갈 적에도 내가 집을 져서 가면 떡 지시고 또 크게 또 집을 지시면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대지 놓고 고사를 지내서요. 터도 고사를. 그거는 언제 하냐? 이사 들어간 날 하는 거 아닙니다. 저희 같은 사람을 불러줄 정도의 큰 공사나 어떤 큰 이전이라면 그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터신한테 돼지도 바치고 떡시루도 바치고 저 사방으로 돼지도 그거 한 마리 토막 내갖고 던지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. 그거는 뭐 직접 가서 해야만 효과 있는 거니까 가르쳐드리기가 뭐하네요. 자, 요런 소소한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가 할 수 있는 고사 정도, 또 내가 이전할 때 지켜야 될 거 요 정도는 하고 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오늘도 다정하고 친절한 임도경이었습니다. 빠이.